네, 안녕하십니까. 헌지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76번 사설 칼럼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글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들이고 어떤 상황에 있으며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든 교육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좀 이제 고민해 본 그런 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린 학습자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는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좀 낮은 경계선에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중간 이상은 되지만 아주 평균은 아닌 요 정도 사이에 끼어서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위에서 아래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학습자들이 전국에 80만 명이나 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해결 방법은 이 글에서는 느리니까 천천히 반복해서 꾸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야지만이 평균 지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무심결에 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어딘가에서라도 좀 느린 친구들 보면 답답하다 하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반복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랬죠. 수업 시간에 공부의 시작은 복습이다. 복습이라는 것은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다 보면 학생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내가 조금 더 감안하고 좀 더 이제 더 천천히 이게 나와 있는 대로 반복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은. 자, 어휘는 낙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낙인을 찍는다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욕된 판정이나 평판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도장, 불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극 보면은 죄인들에 의해 왜 이렇게 뭐 그 도장을 그 쇠로 만들어 가지고 불에 달고 그거를 이제 사람 얼굴에다 찍어, 보일다고 찍어. 그러면 이제 막 평생 이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평생 이제 욕쓰는 거죠. 낙인 찍는다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애매모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매하다, 모호하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분명하지 않다 할 때 애매모호하다라고 합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나도 수업 중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느린 학습자, 슬로우 러너,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 전체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IQ 71점 이상 84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IQ 85점 이상이면 평균 범주, 평균 정도 되고 70점 이하면 지적장애 해당되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경계선의 지능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대부분 주의 집중이 조금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서투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두드러지게 학습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 전에는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잘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두드러진다는 말은 확실하게 표가 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 또는 저성취, 성취가 좀 늦어, 덕이빼기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죠. 답답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어요. 거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회성이 부족하여 눈치 없는 아이로 불리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위축되어 있다, 좀 이제 쪼그라들어 있다,
그런 거죠. 의기소침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인다고 한다. 뭐 이런 건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초, 중, 고교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떠오를 것이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인구의 12에서 14% 정도로 추산되며 우리나라에도 80만 명은 이제 이거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부 어른들 말고 학생들만 80만 명이다. 엄청 많죠. 학급에 3명꼴로 있는 셈인데 잘 모른다. 많은 느린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서마저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며 살아온 것이다. 다음 단락이요.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각지대라는 말은 잘 못 보는 곳, 잘 못 보는 어떤 지대인데 못 보는 곳이야. 못 보는 곳인데 이거는 교육에서도 잘 못 챙긴다라는 얘기겠죠. 지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도 아니에요. 근데 차선책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특수교육으로 가더라도 그것에서는 오히려 중증 장애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된답니다. 더 급한 애가 있으니까. 또한 이것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도 맞지 않아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이거죠. 이거 팍 가는 거, 특수교육으로 가는 것이 목표도 맞지 않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이 아동들이 초기에 적절한 교육, 뭐 초등학교에서 보통, 아이고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미안합니다. 저학년, 잠깐 미안하네요. 저학년이라든가 혹은 유치원 이럴 때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균 지능 범주, 평균 지능 속으로 발전하기도 한답니다. 반대로 방치되면 인지 기능이 직장의 수준으로 퇴행한다. 뒤로 물러난다. 퇴보한다. 그런 뜻이죠. 때문에 이들을 위한 초기의 개입과 맞춤형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런 느린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이 있었지만 이 법이 있는지 잘 몰랐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전공자이시니까 바른 이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는 말 그대로 천천히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다. 적절한 학습적 중재, 어떤 가르침이죠. 배움이고요. 배움이고요. 있으면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다. 연구 보고들도 많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지식 격차, 지식 정보 격차는 차이 해소를 위해 읽기 쉬운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사단법인 피치마켓은 느린 학습자들이 어린이 동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래와 같이 세계 명작 도서, 청소년 필독서, 재개발서를 읽을 수 있도록 쉬운 글로 재구성한 책을 만들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근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느린 학습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간단한 조리 방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안내를 읽기 쉬운 정보로 담아 배포하고 있다. 나누어 주고 있다. 또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을 만들어 독서 교육을 하거나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훨씬 좀 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자극이 더 많이 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니까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소리내서 하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끄러운 도서관을 이들을 위한 도서관, 전용 도서관이겠죠. 이런 변화들이 많아지고 또 널리 알려져서 80만 명 느린 학습자들이 유별난 부모의 절실한 헌신. 이거는 이제 꼭 유별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인 거죠. 절실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과 같은 그런 노력만이 아니더라도 공교육 안에서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이들의
속도와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지원을 받고 또래와 주변의 기다림과 이해 속에서 성장하여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느린 학습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교육적인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말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쳐다보고 더 말해주고 더 써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맞는 일 아니냐 그런 걸 선생님은 좀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학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